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관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관성. 자,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자, 2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질량을 갖는 물체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질량에 의한 힘이며 자, 질량에 의한 현상이며 자,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외력이라고 하는데 외력이 0이거나 자,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더라도 합력이 0일 때가 있어. 자, 이 합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알짜힘이라고 하는데 자, 알짜힘 또는 합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일 때 자신의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자,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결론은 이거네.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물체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합력 또는 알짜힘이 0일 때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데 이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이라고 하고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뉴턴 운동 제1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 외력이 0이거나 합력이 0일 때 처음 상태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어야 돼. 자, 내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두는 거야. 자, 중력은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두는 거야. 그럼 이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계속해서 무슨 상태를 유지한다?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해 있고 정지해 있고 자,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관성이라고 하냐면 정지관성이라고 불러줘. 무슨 관성? 정지관성. 자, 그 다음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현재 운동하고 있는 물체.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자, 현재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을 준 것도 아니고 반대 방향을 준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준 것도 아니야.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뭐 운동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속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자,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 정리합니다. 자,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또는 알짜힘이 0일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며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정지관성을 갖고 자, 현재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자, 무슨 관성? 그렇지. 자, 생각한 대로야? 무슨 관성이다? 운동관성이다. 따라서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은 정지관성이고 자,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하며 자, 외력이나 합력이 0일 때는 이 상태랑 이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관성의 크기. 자,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정지한 물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 그래서 정지한 물체의 관성은 0이다. 그럼 안 돼. 안 돼. 왜냐면 정지한 물체도 무슨 관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 정지관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운동 상태, 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성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질량 때문이라며. 따라서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질량이 클수록 무조건 관성은 크다. 따라서 관성의 크기는 무조건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뭐는 크다? 관성은 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에 대한 예제를 한 번씩 한번 볼 거야. 여러분들, 이게 정지관성인지 운동관성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물체의 처음 상태가 정지 상태로부터 시작했는지 운동 상태로부터 시작했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부분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에서 관성의 목적이 되는 물체가 정지 상태였을 때부터 시작했으면 정지관성이 되는 거고 운동 상태로부터 관점을 시작했으면 무슨 관성이 되는 거야? 운동관성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래서 정지관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거 봐봐. 정지한 버스가 자, 급출발을 했어.
자, 급출발을 했어. 그럼 이렇게 정지한 버스와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처음에는 무슨 관성이었어? 정지 관성이었지. 정지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혼자 출발한 거야. 그럼 버스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어떻게 돼? 뒤로 넘어지죠. 뒤로 넘어진다. 그러면 처음에 이 승객 자체가 무슨 상태였으므로? 정지 상태였으므로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이유는 자, 승객이 서 있다가 버스 혼자 지 혼자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승객은 버스에 대해서 뒤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 승객은 무슨 관성을 갖고 있다? 정지 관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컵 위에 종이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지? 그리고 그 위에 동전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네.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위에 있는 종이를 툭 빠르게 쳐내거나 아니면 빠르게 종이를 잡아 당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종이는 움직이지만 위에 있는 동전은 무슨 상태? 그치? 정지 상태인 무슨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지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이가 빠져나가더라도 동전은 종이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자, 컵 밑으로 어떻게 돼? 컵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동전도 무슨 관성을 갖는 거야? 정지 관성을 갖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자, 옷에 묻은 먼지를 털 거야. 그러면 옷에 묻은 자, 뭐를 털 때? 먼지를 털 때는 이렇게 글자가 안 써져. 자, 털 때는 자, 그 옷에 먼지에 있는 옷을 그러니까 옷에 묻어 있는 먼지를 하나씩 손으로 떼어내지는 않죠. 바보 같은 일이지. 그렇잖아. 앉아갖고 그 먼지 이렇게 떼고 있어? 그렇지 않지. 옷을 흔들어 털지요. 그치? 그래서 자, 옷을 흔들어 턴다. 그쵸? 그러면 이때 옷은 움직이지만 그 옷에 묻어있던 먼지는 제자리에서 정지하려고 하고 옷 혼자 움직이니까 그 순간 옷과 먼지가 분리된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때 마찬가지 먼지는 무슨 관성을 갖는 거야? 정지 관성을 갖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지 관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운동 관성을 봐야 되겠지. 자, 운동 관성 반대로 생각합시다.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한대.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했어. 그럼 자, 이 달리던 버스와 승객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승객은 현재 무슨 관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운동 관성을 갖고 있는 거지. 처음 시점에 대한 부분을 보라고 그랬죠? 자, 승객은 자, 어떻게 돼? 앞으로 넘어진다. 그치? 자, 그래서 잘 가고 있어. 버스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빡 밟았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훅 하고 앞쪽으로 넘어가서 손잡이 넘치면 어떻게 되니? 아저씨 잠깐 보고 와야 돼. 그지? 왜? 앞으로 쏠려갖고 아저씨한테 인사 한번 하고 와야죠. 그죠? 자, 그래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자, 승객은 앞으로 넘어지거나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네. 자, 이때 승객은 무슨 관성을 갖는 거야? 운동 관성을 갖는 거야. 자, 그리고 사람이 달려. 자, 달리다가 갑자기 돌뿌리게 돼. 돌뿌리 못 봤어. 그러면 돌뿌리에 걸려갖고 어떻게 돼? 넘어지지. 그 이유는 자, 돌뿌리에 걸리는 순간 자,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면 자, 발에 부딪히는 돌뿌리에서 이 돌에 걸린 발은 무슨 상태로? 정지 상태로 형태가 변하지만 자, 내 몸 앞에 있는 자, 내 몸의 무게 또는 무게 중심이 계속해서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또는 머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사람의 몸은 무슨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빠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항구로 배가 들어와.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굳이 항구에 다 들어와서 엔진을 끌 필요가 없지. 왜냐면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운동관성을 이용해서 엔진을 끄더라도 물 위에 떠서 항구까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연료를 절약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뭐를 꺼도 돼. 엔진을 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원리적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끈다. 자, 그럼 여기서 배는 당연히 또 무슨 관성을 갖는 거야? 운동 관성을 갖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삽 같은 거 삽질할 때 여기서 삽질은 바보짓 말고 자, 삽으로 진짜 물체 이렇게 흙을 퍼 넘길 거야. 그러면 자, 흙을 퍼서 여기까지 가서 내려놓고 다시 와서 흙을 퍼서 또 갖다 놓고 자, 이런 짓을 하진 않죠. 그지? 퍼서 던지는 거지. 퍼서 던져.
자, 군대 가면 많이 해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그래서 자, 삽으로 흙을 떠서 던지는 거지. 그러면 자, 쭉 가서 여기서 멈춰서 삽은 멈췄지만 그 삽 위에 있는 모래는 계속 무슨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 날아가 갖고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삽질할 때 자, 삽으로 흙을 떠서 자, 모래를 또는 흙을 던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모래나 흙은 무슨 관성을 갖는 거예요? 네, 운동 관성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 관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예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게 운동 관성에 관련돼 있는 건지 정지 관성에 관련돼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럼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설명해야 될 게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군지 알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갈릴레이의 실험.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래서 갈릴레이의 사고. 자, 사고란 얘기는 여기서 무언가 다른 큰 일을 저질렀다. 사고 쳤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험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자, 갈릴레이가 이제 가정을 한 거지. 자, 이런 반원이 있어. 자, 반원이 있고, 자, 이 물체에 자,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자, 마찰은 무시합니다. 마찰은 무시. 자, 그래서 얘가 자, 쭉 굴러 내려와서 최하점. 여기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가장 빠르겠죠. 왜냐면 내려오는 동안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할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면을 향해서, 그러니까 빗면을 따라서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해서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하므로 증가한 속력만큼 감소하기 위해 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 자, 그래서 빗면의 기울기를 각각 다르게 할지라도 자,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물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항상 얘는 무슨 높이를 유지해야 돼? 같은 높이를 유지해야 돼. 왜냐면 올라가는 동안 같은 높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으므로 증가한 속력만큼 반드시 감소시켜줘야 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빗면을 수평하게 이렇게 놨대. 수평하게. 그러면 이 공이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속력을 뭐 예를 들어 10m/s라고 가정하면 자, 이 이후 공에는 자, 속력을 감소시킬 만큼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평면을 따라서 자, 공은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해서 이 공이 갖고 있는 무슨 관성에 대한 개념, 운동 관성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나오면 일단 뭐에 관련돼 있는 실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관성에 관련돼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운동 관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자, 문제 풀 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